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어제는 정말 많은 일이 터지면서 지수가 하락과 상승을 하면서 제자리 걸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가장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P 500의 모습을 3분봉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장이 열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한번 크게 하락한 뒤에 다시 상승하는 등 정말 많은 변동성을 보여왔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당연히 변동성의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맺어진 딜을 중국이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했기 때문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싸우겠다가 아니라 시진핑 주석과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등의 메시지가 후반부에 나오면서 증시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매크로의 상황이 불확실한 가운데 그래도 대부분의 종목들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크게 회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테슬라는 제가 미리 5월 30일 날 점심때 옵션 만기라는 제목대로 분석드린 바와 같이 정확히 흘러갔습니다. 어제도 영상에서 일부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장이 시작하기 전 테슬라의 주가는 여기 이렇게 파란색과 같이 358달러를 가리키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마켓메이커가 해칭을 하기 위해서 매수해둔 테슬라의 본주는 여기 360달러에서 370달러의 위치에도 제법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테슬라의 주가가 회복하지 않는다면은 마켓메이커가 해칭할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해칭을 위해서 매수해둔 테슬라의 주식을 던져버릴 것이고, 그것이 주가의 하방력을 가할 것이며, 이 하방력의 기준이 거세지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버티지 못해 하락한다면은 마켓메이커가 해칭으로서 보유해둔 여기 테슬라들의 본주는 의미가 사라지면서 더욱 가파른 매도로 이어질 것이며, 이러한 흐름은 최소 가장 적게 해칭되어 있는 위치인 여기 347.5달러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을 드렸습니다. 마켓메이커가 매수해둔 물량은 일반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매수해둔 물량이 아니라 그냥 상승할 때 테슬라의 주식이 더 비싸지기 전에 미리 사둔 물량으로 테슬라의 주식이 떨어지자 해칭의 필요성이 떨어지면서 그냥 이렇게 쉽게 던져버리는 물량이기 때문에 쉽게 매도세가 나온 것이고, 그것이 어제 일어나면서 346달러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는 이렇게 마켓메이커가 보유한 물량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리서치에 큰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미리 현상을 확률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리서치 보고서로서 미리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이유로 테슬라가 다른 주식들과는 대비돼서 특히나 하방력을 많이 받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옵션에 의해서 주가가 영향을 받다 보니 더 많은 변동성에 노출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주가 움직임이 진짜 펀더멘탈에 의한 움직임인지 아니면 그저 해칭에 의한 움직임인지를 아느냐에 따라서 나의 대응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물량들이 과연 다음 주에도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강철 대상으로 지금 25% 부과되었던 관세를 5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한 상태인데, 한때 관세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크게 내려가면서 증시가 상승하는 데 기여를 했다면은 이제 바닥을 찍고 관세에 의한 불확실성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만큼 매크로적으로는 조심해야 하는 분위기가 깃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인 6월 6일까지도 마켓메이커가 델타 해칭 해놓은 포지션이 이렇게 많다면은 추가로 매도세가 나올 수 있고, 반대로 대부분의 물량들이 이번 주로서 정리가 되어 있었다면은 다음 주의 경우는 적어도 옵션에 의한 하방력은 적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오늘 오전 9시에 매우 자세히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다음 주를 기준으로 잡혀있는 세력들의 포지션부터 마켓메이커의 물량들까지 모두 상세하게 보고 싶으시다면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나 신사학개미 텔레그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와 지수 전체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식은 또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또한 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엔비디아 또한 제가 실적이 나오기에 앞서서 미리 5월 26일 선행 분석을 드려놨는데요. 실적 이후 엔비디아가 상승할 수 있는 조건 3가지를 제가 이렇게 미리 공유를 드려놨는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1번은 만족시켜줬지만 여기 2번과 3번은 만족시켜주지 못하면서 저는 본장에서 결국 140달러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바라봤고, 140달러에 몰려있는 콜옵션 갯마의 벽을
결국 뚫지 못하면서 실적이 나오자마자 6% 정도로 상승을 했지만 당일날 139달러로 마감을 하였고, 계속해서 콜옵션이 풀리면서 엔비디아는 추가로 하락하여 135달러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일날 주가의 흐름을 확인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한 뒤에 뉴스 기사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어닝 퍼 쉐어가 컨센을 2.74% 정도 돌파하였고, 매출액이 컨센 대비해서 1.79% 돌파했으니 실적 이후 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거네 라고 생각하고 말겠지만, 특히 실적날 똑바로 판단을 하려면은 여러가지 부분들을 다 봐야만 합니다. 우선 여기 엔비디아의 매출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데이터 센터의 실적인데, 데이터 센터의 실적이 처음으로 컨센 대비해서 0.3%어치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AI를 담당하는 데이터 센터에서의 실적이 0.3%밖에 컨센을 뚫지 못함에 따라서 매출액은 44.1빌리언 달러 정도가 나왔고, 이것이 바로 컨센 대비해서 이렇게 1.8% 정도 돌파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엔비디아에게 있어서 컨센을 돌파한 것은 이미 투자자들에게는 당연한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23년부터 계속 이렇게 돌파를 해왔기 때문에 적응을 한 것인데요. 적응을 한 마당에서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서프라이즈율로, 보시면은 어닝 서프라이즈율은 이번에 1.8%를 기록함으로써 이렇게 계속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큰 변수 없이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다음 분기 실적의 경우는 잘하면은 1% 미만 혹은 매출액에서 실적 미스를 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적이 약했다고 말한 것은 매출액 서프라이즈율 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가이던스 또한 있는데요. 원래 엔비디아의 가이던스는 월가에서 약 46.4빌리언 달러 정도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측에서는 45빌리언 달러를 발표한 것인데요. 이 45빌리언 달러가 사실 굉장히 약한 가이던스라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이 되기만 해도 사실은 정말 좋은 것인데, 엔비디아에게 이게 먹히지 않는 이유는 가이던스마저도 엔비디아가 23년부터 이렇게 꾸준히 상향 조정을 시켜왔고요. 그것에 이미 적응을 해버린 나머지 적응한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가이던스의 폭인 것입니다. 잘 보시면 엔비디아는 이미 23년 8월 시작으로 매번 거의 4빌리언 달러에서 5빌리언 달러치의 가이던스를 지난 분기 대비해서 올려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에서 16이니까 5빌리언 달러이고 16에서 20이니까 4빌리언 달러, 4빌리언 달러, 4빌리언 달러, 4.5, 5빌리언 달러, 그리고 5.5빌리언 달러가 늘어났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가이던스는 2빌리언 달러 정도의 폭으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투자자들은 다음 가이던스는 혹시나 2빌리언 달러가 아니라 더 적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프리장에서 주가가 약 5에서 6% 오르자 좋은 실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140달러의 콜옵션 포지션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었고, 이슈 해소와 함께 그 콜옵션 프리미엄이 녹아내리면서 그 하락세를 강력한 실적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139로 마감을 하였고요. 140을 넘지 못함에 따라서 다시 135까지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앞으로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지수가 올라가면은 테슬라 또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상승은 중요한데요. 실적이 끝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일단 이미 가이던스가 약하게 나왔기 때문에 만약 130달러의 풀옵션을 지지해주지 못한다면은 그 아래에 채워지지 않는 여기 이 갭이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해야 하고요. 만약 이 갭들이 채워지는 절차를 밟게 된다면은 적어도 지수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테슬라도 좋진 않겠지만 또 6월 12일 로보택시의 런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의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요. 테슬라에 대한 분석은 주말을 제외한 하루에 2번씩 꾸준히 분석을 드리고 있는 만큼 이 흐름을 따라가시면 분명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